JTBC의 몰락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펜을 놓친 방송사의 오만. 우리는 흔히 브랜드의 힘을 믿습니다. 브랜드가 튼튼하면 고객의 마음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죠. JTBC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최강 야구는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였습니다. 이 브랜드만 있으면 어떤 인물이 오가든, 어떤 감독이 오든, 어떤 제작자가 바뀌든 시청자들은 떠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최강 몬스터즈를 사랑한 이유는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고 이야기를 담아낸 창작자의 철학이었습니다. 처음 최강 야구가 등장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장시원 PD와 김성근 감독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야구를 사랑했습니다. 야구의 진정성을 지키려 했고 승리를 향한 간절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야구를 잘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경기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랜드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JTBC는 이 점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창작자와 갈등을 빚은 후 브랜드만 확보하고 제작진과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구성된 최강 몬스터즈는 어땠습니까? 이름은 같았지만 그 안의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감독도 선수도 철학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청자들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던 최강 몬스터즈가 맞나? 우리가 응원했던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결국 JTBC는 팬들의 마음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브랜드만으로 팬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브랜드가 아닌 그 안의 진정성과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 움직였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JTBC가 저지른 가장 큰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팬들의 사랑은 상표권이 아닌 진짜 사람과 이야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종범의 시즌 중 이탈, 프로 윤리 붕괴와 배신의 상징. 프로야구는 어떤 세계입니까? 거기엔 치열한 경쟁과 함께 말없이 지켜야 하는 수많은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팀과 팬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데 최근 야구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종범 코치의 KT 위즈 시즌 중 이탈 사건입니다. 현역 1군 코치가 시즌 도중, 그것도 한창 순위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팀을 떠난 것입니다. 이유는 단지 예능 프로그램 최강 야구의 감독 자리를 맡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팬들과 동료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팀을 응원하던 팬들은 말했습니다. 도대체 시즌 중에 팀을 떠날 수 있는가? 이게 프로의 모습인가? 하지만 JTBC는 이 논란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라는 말로 미화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시선은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배신이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개인의 선택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바로 프로의 윤리입니다. 프로야구라는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와 코치들의 책임감과 팬들과의 약속에 대한 성실함 때문입니다. 팬들은 승리와 패배를 넘어 팀을 지키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합니다. 그런데 이종범 코치의 이탈은 그 모든 프로 정신과 윤리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팬들이 실망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반대로 김성근 감독은 달랐습니다. 그는 JTBC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다시 한번 팬들을 향해 나섰습니다. 창작자인 장시원 PD와 함께 의리를 지킨 선수들과 함께 불꽃차고라는 이름으로 한쪽은 돈과 명예를 위해 팀을 버렸고 다른 한쪽은 팬들과의 의리를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팬들이 누구를 지지할지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이종범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프로야구 전체가 지켜야 할 윤리와 프로 정신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근과 불꽃 파이터즈, 진짜 야구는 의리와 팬과 함께 뛴다. 진짜 야구는 무엇일까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울고 웃는 그 감정과 정신이 아닐까요? 바로 그 야구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김성근 감독과 선수들이 결심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모두가 알고 있는 한국 야구의 대부입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야구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팀을 이끌 때마다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이기고 지는 승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언제나 팬들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야구장을 찾아오는 팬들, TV 앞에서 경기를 기다리는 팬들,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 최강 야구 분쟁에서도 그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JTBC와의 갈등 속에서도 그는 창작자였던 장시원 PD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최강 몬스터즈의 핵심 멤버들이 따라왔습니다. 박용택, 이대호, 정근우, 유희관 리포트. 이 선수들은 단지 유명한 스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의리와 신뢰를 상징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불꽃 파이터즈를 만든 것은 단순한 팀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거대 방송사의 압력 앞에서 창작자의 철학을 지키고 팬들과의 신뢰를 이어가기 위한 숭고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JTBC는 법적인 수단으로 이들의 방송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시도는 오히려 팬들을 더욱 단단히 결집시켰습니다. 팬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진정한 이야기다.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 속에 불꽃 파이터즈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시작한 그들의 이야기는 마침내 SBS 플러스라는 방송국의 중계를 얻어냈습니다. 최고 시청률 1.5%, 실시간 시청자 30만 명 돌파. 이는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팬들이 선택한 진짜 야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불꽃 파이터즈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한국 콘텐츠 역사에서 창작자 권리와 팬덤 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김성근과 불꽃 파이터즈가 보여준 진정한 야구의 힘이었습니다. JTBC와 최강 몬스터즈, 영혼 없는 브랜드의 실체. 최강 몬스터즈는 분명 멋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팬들에게 많은 감동과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 속에 담긴 진정성까지 같을 수는 없습니다. JTBC는 새로운 감독 이종범과 함께 최강 몬스터즈를 재구성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새 출발을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문제는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선수들의 구성이 팬들이 사랑한 원래의 최강 몬스터즈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팬들에게 최강 몬스터즈는 단순히 야구를 잘하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김성근 감독과 선수들이 보여준 야구에 대한 진심,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팬들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꾸려진 팀은 그런 정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종범 감독의 영입은 특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1군 코치가 시즌 중에 팀을 버리고 예능 프로그램을 맡는 사건이었습니다. 팬들은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프로 정신의 결여로 보였습니다. JTBC는 이 결정을 새로운 도전이라 미화했지만 팬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최강 몬스터즈는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팀은 의리와 진정성 대신 자극적이고 논란 많은 선택으로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그런 얄팍한 전략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브랜드보다 콘텐츠의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JTBC는 분명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정당성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마음까지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정작 중요한 영혼이 사라져버린 팀. 팬들은 그것을 공허한 복제품이라고 느꼈습니다. 결국 JTBC는 브랜드만 가지고 팬들을 묶어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콘텐츠는 결국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사람의 진심이 전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JTBC의 최강 몬스터즈가 맞이한 현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팬들은 JTBC가 아닌 진정한 콘텐츠의 주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이미 선택했다. 시청률과 여론으로 증명된 불꽃 파이터즈의 승리. 팬들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팬들은 결국 진정성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성근 감독과 장시원 PD의 불꽃 야구였던 겁니다. JTBC가 저작권 문제로 유튜브 방송을 공격했을 때 그들은 이런 반응을 예상했을 겁니다. 유리가 힘을 쓰면 저 작은 콘텐츠는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JTBC의 공격은 오히려
팬덤을 더욱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SNS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는 콘텐츠의 본질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다. 이렇게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불꽃차고는 단지 유튜브의 작은 콘텐츠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SBS 플러스라는 방송사를 통해 야구 예능 사상 최초의 실시간 중계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경기의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수도권 유료 가구 기준 최고 시청률 1.5%, 분당 최고 시청자 수 30만 명 돌파. 이 놀라운 수치는 단지 운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김성근 감독과 불꽃 파이터즈를 선택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결국 JTBC는 법적 싸움에서는 앞설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팬들의 마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싸움터에서는 완벽히 패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꽃 파이터즈가 방송을 넘어 독립적인 리그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전광역시와 협약을 맺고 한밭 야구장을 전용 경기장으로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윌슨,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유력 기업들의 후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꽃차고는 하나의 콘텐츠를 넘어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독립적인 스포츠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브랜드와 법적 권리를 주장했던 JTBC는 팬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팬들이 응답한 것은 창작자와 진정성, 그리고 의리였습니다. 이것이 팬들이 내린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 IP는 누구의 것인가? 콘텐츠 전쟁의 본질. 이번 분쟁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방송사와 제작사의 싸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은 바로 콘텐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JTBC는 분명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약서를 근거로 최강야구의 모든 지식재산권 IP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창작자였던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C1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지 방송된 영상물뿐이며 콘텐츠의 근본적인 세계관과 철학은 자신들의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논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주도권은 이제 더 이상 방송사가 아닌 창작자와 팬들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은 브랜드가 아닌 창작자의 이야기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이 따라가는 것은 더 이상 로고가 아닌 그 콘텐츠를 만들어낸 사람과 철학이 된 겁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JTBC는 구시대적인 논리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브랜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팬들도 따라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더 이상 그런 논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콘텐츠란 단지 브랜드가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어낸 창작자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강야구 분쟁은 방송사들이 창작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힘만 믿고 콘텐츠를 소유하려 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누가 IP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콘텐츠에 영혼을 담았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JTBC가 잃어버린 것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팬들의 신뢰였습니다. 지식재산권 IP를 가진 자가 콘텐츠의 주인이라는 낡은 생각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팬들이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는 것을 JTBC는 끝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분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진자림 탕후루, 사건과 닮은 JTBC의 도덕적 위선. 여러분은 진자림 탕후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인기 인플루언서가 기존의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열려고 했다가 큰 비난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상도덕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모습이 지금의 JTBC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는 스튜디오 C1과 갈등을 빚은 후 같은 이름과 형식을 가진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할지 모르지만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JTBC는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진자림 사건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대중은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중잣대와 위선에 실망한 팬들은 JTBC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 분쟁이 아닙니다. 한국 방송계에 오랜 시간 존재해왔던 방송사의 갑질과 제작자 권리 침해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JTBC는 자신들의 힘만 믿고 콘텐츠의 진짜 주인인 창작자와 팬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JTBC는 법적 권리는 지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팬들이 신뢰하는 도덕적 가치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JTBC는 팬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만과 위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JTBC의 이런 태도는 팬들로부터 완전한 외면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팬들은 더 이상 브랜드가 아닌 진정성을 선택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JTBC는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팬들이 내린 최종 판결과 창작자 시대의 도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콘텐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법적 분쟁과 상표권 다툼 속에서도 팬들은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콘텐츠의 진정한 가치는 법이 아닌 창작자와 팬들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팬들은 브랜드가 아닌 장시원 PD와 김성근 감독의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시청률과 온라인 반응, 실시간 중계 성적까지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방송사가 아닌 창작자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의 선택은 JTBC의 전략적 실패를 보여줬습니다. 브랜드만으로 콘텐츠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진정성과 의리,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번 분쟁은 단지 불꽃하고 하나의 승리가 아닙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창작자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 방송사의 갑질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콘텐츠는 플랫폼이나 브랜드가 아닌 팬과 창작자에 의해 선택받을 것입니다. 팬들이 내린 이번 선택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JTBC가 아니라 창작자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바로 그것이 팬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내린 최종 판결이자 명확한 결론입니다.